예부터 사람들이 관원상제의 의식 중 가장 중요한 절차로 여긴 혼례. 공자가 이르기를 얼음이 녹으면 농상이 시작되고 혼례를 치르면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이는 세상에 태어나 진정한 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은 혼인을 하면서부터라는 뜻입니다. 결혼의 의미와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시대에 따라 형식과 절차는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유교 사상이 강화되었던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혼이나 재혼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의 전통 혼례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혼례의 풍습을 이루는 것으로 형식과 절차를 매우 중시 여겼습니다. 결혼은 부모님의 중매로 이루어지고 혼인 날짜는 신부 집에서 잡게 되는데요. 보통 악기가 없는 손 없는 날을 택이라고 윤달에는 혼례를 피했습니다. 집안의 결합으로 맺어진 혼례. 이때까지 신부는 남편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였는데요. 이에 혼례는 신부를 배려해 신부의 집 앞마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전통 혼례에서 신부 집에 온 신랑은 장모님께 백년 가약을 맹세하는 의미로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가슴에 안고 들어갔는데요. 대개 원앙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원앙이 아닌 기러기라고 합니다. 혼례를 올리고 신부 집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면 다음날 신부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시집가다, 장가가다란 표현이 유래된 것입니다. 혼례는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를 거치면서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1920년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서 신도들이 결혼식을 치르면서 신식 결혼이 소개되는데요. 1930년대에 이르면 신랑의 예복이 양복으로 대체되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치마 저고리에 면사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결혼하는 나이가 평균 14살에서 16살이었는데요. 조혼이 성행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945년의 광복,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을 거친 후에도 결혼은 20살을 넘기지 않았는데요. 이때는 경제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형편이 어려웠던 서민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1960년대 들어 서양식 결혼과 자유연애가 보편화되면서 결혼식에도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딸을 낳으면 벽오동을 심어 그것으로 장롱을 만들어 주시던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 하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서울로 직장을 찾아간 자녀들에게 전통 결혼을 요구하기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부모님이나 친척의 소개로 하던 중매 결혼은 자연스레 연애 결혼으로 전환을 맞게 됩니다. 또한 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전용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면서 신부 화장과 드레스를 함께 서비스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의 여성회관의 준공주에서 유경수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보았습니다. 아담한 이 여성회관에는 예식장을 비롯해서 도서실, 교양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지방 여성들의 복지생활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조금은 더 특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색적인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9일 부산시청 앞을 떠난 9.28 수보 기념 역전 마라톤 경주에는 7개 팀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 지구장의 명예를 걸고 분전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전에서는 강원도 팀의 정천권 선수가 유니폼 차림 그대로 화촉을 밝혀 수많은 시민들의 끝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케이블카에서 100년을 가약한 색다른 결혼식이 베풀어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울 시내를 굽어보며 진행된 이날 식전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흙을 파며 대지에 굳세게 살자고 호미와 해바라기 씨를 예물로 주었고 신부는 신랑에게 나락과 삽을 예물로 주었습니다. 기발하고 간소한 결혼식을 올린 이들 신혼부부의 행복을 비는 바입니다.
한편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혼례의 절차나 규범이 실생활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에 혼례뿐만 아니라 제례, 상례 등의 의식도 간소화하고 현대화하자는 뜻에서 새로운 가정의례 준칙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준칙에 의하면 혼례에 있어서는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호적 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만을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함제비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신행으로 인한 번거로운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신행은 혼인 당일날로 하도록 했습니다. 혼인 식순에 있어서도 개식, 신랑 신부 맞절, 신랑 신부 서약, 성혼 선언,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서 혼인 신고서에 날인을 한 후 신랑 신부가 하객에 대해 인사를 함으로써 끝내도록 하는 한편 혼례에 앞서 인쇄된 청첩장 그리고 식장에서의 화환, 화분 등 진열을 금하며 답례품이나 가정부에서의 음식 접대는 해서 안 되겠습니다. 함 없이, 청첩장 없이, 줄에 없는 산무 혼례식의 권장에 따라 결혼식은 다소 검소하고 간략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일생의 뜻깊고 중요한 행사인 결혼식을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결혼의 의미를 깊이 새기자는 취지였습니다. 대신에 1970년대 들어 신혼여행을 가는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결혼식이 끝난 후 70년대 초반만 해도 택시를 세내어 새로 생긴 남산 지하터널이나 북악 스카이웨이를 한 번 돌고 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한편 1980년대는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컬러 TV를 비롯한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인기 있는 혼수품으로 유행하는데요. 이에 따라 혼수 비용이 높아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호화 혼수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 혼수를 제정하는데요. 가구는 옷장과 화장대 1개씩, 침구는 소미불과 담요 1점, 예물은 시계 또는 18금 반지 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8 서울올림픽 이후 수입 자율화 조치와 함께 해외 고가의 제품이 수입되면서 일부 부유층의 경우 수입 가구에서 가전제품은 물론 시어머니의 밍크코트까지 챙기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고부간의 갈등과 이혼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2000년대 들어 해외여행이 쉬워지면서 신혼여행으로 동남아는 물론 유럽까지 해외여행 가는 부부들이 많아졌으며 결혼비용 1억 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식이 사치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마타고 전통 혼례를 올리던 어머니들은 지금보다 옛날 결혼식이 더 그립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의 하나인 결혼식. 요즘은 예식장에서 30분 만에 결혼식을 끝낼 만큼 형식과 절차는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러기를 안고 장모에게 백년 가약을 맹세하던 간절한 마음, 그 정신만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안. 많이 기다렸지? 무척 털어졌군. 꼬박 30분이나 기다렸어요. 어쩜 그렇게도 태평하시죠? 우리 결혼식도 한 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잖아도 내가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미안하게 됐어. 우선 청첩장부터 만들어 보내잖아요. 아니, 청첩장은 무슨 청첩장이야? 그 고지서 같은 것. 그런 건 보내지 않는 게 좋아요. 언젠가도 내가 말했지만은 결혼식은 되도록 간소하게 하기로 말했잖아. 그냥 친지들에게만 알리고. 전 반대예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그렇게 시시하게 넘길 순 없잖아요. 그런 보람을 원한다면 아주 구식 결혼식으로 하지 그래. 혼례식은 인간 대사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정정하고 엄숙하면서도 명랑하게 치러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결혼식은 어떠했습니까? 850년 전의 예법인 용례를 갖추어야 한답시고 용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예를 갖추기에 허둥지둥했고 또 많은 낭비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가정의례 준칙에 따른 혼례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예식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의례란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형식적인 절차나 거칠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조국 근대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활의 근대화를 우리 스스로가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진짜 보람 있는 식은 체면을 떠나서 소박하게 정성껏 치르는 것이지. 네, 준칙에 따른 결혼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혼례란 약혼에서 혼인을 거쳐 신행까지의 모든 의식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혼인날이 결정되면 혼례식에는 친척과 가까운 친지에 한해서 초청하고 청첩장은 내지 말 것이며 미리 구두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례식 장소는 반드시 신부 집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형편대로 신랑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회당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공서는 회관, 공회당 등을 혼례식 장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례는 혼인 당사자가 잘 알고 존경하는 가까운 어른으로 합니다. 신랑 신부의 혼례 복장은 단정하고 정결한 옷차림으로 하며 신랑이 한복을 입을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입을 것입니다. 꽃을 다는 경우에는 신랑 신부 주례와 양가의 부모 또는 그 대리자에 한해서 하객은 화관 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혼인 서약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미리 준비한 혼인 신고서에 서명 날이 나고 혼인 신고는 당일 하도록 합니다. 알겠지? 준칙에 의한 결혼식을.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전 간섭을 안 할 테니까. 역시 여자다운 내가 있군. 내 말대로 해요. 응? 그럼 멋있는 선물을 줄게. 자, 그만 가지. 퇴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